근데 방금 제가 이거 실수로 얘기를 해버렸는데 네, 사실 비만 치료제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멤버십 분들은 이미 진입을 하고 있는데 또 오늘 ABL 바이오도 이제 드디어 100% 수익권 돌파했거든요. 뭐 무료로 공개해드릴 만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일단은 하나엔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매물대 잘 소화해주면서 올라오고 있어서 좀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잡고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굉장히 많이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이제 26,000원대까지 왔고 또 오늘 ABL 바이오도 이제 드디어 100% 수익권 돌파했거든요. 이제 수익 계좌 쪽은 이제 정리하는 게 맞고 이제 중장기로 가져가는 계좌는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로봇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이제나레넴 사실 이 하이제나레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안 움직여서 좀 면이 안 살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이제 좀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금방 많이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화엔진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일단은 저는 추세 좋은 종목은 뒤늦게 잡을 때는 그냥 배트 작게 잡고 가도 된다고 보고 하이제나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이 좀 타점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000원대 뚫고 올라오고 있는데 26,000원 초반대까지가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일단은 1차 목표는 28,000원 정도 잡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28,000원대에서 수급이나 뭐 거래대금이 계속 받쳐주면은 3만원대까지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지금까지만 매수가 유효하다. 안정적인 종목을 잡는 요령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요령이라고 하면 요령인데 요령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네, 굉장히 힘들죠 사실. 지금은 눌림목 매매를 하면은 많이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추세가 상승 추세를 타는 초입 구간에 이렇게 잡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로 거의 산업 분석을 진짜 엄청 꼼꼼하게 그리고 딥하게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스토리 라인업이 완성이 돼가는 구도가 나와줬을 때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추세를 못하고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해소되거나 이 스크래치가 이제 어느 정도 지워지는 구간이 나타나면서 좋은 얘기만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접해 들었을 때 주가적인 부분도 추세를 타준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올라타는 전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피로도가 높기도 하고 어느 정도 손절도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이 미리 밑바탕이 돼 있으면 편안한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은 뭐 방금 하나엔진 이런 기업들 말씀드렸으니까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섹터지 않습니까?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중공업으로부터도 이제 90% 물량을 수주로 가져가고 있고 하나오션으로부터는 당연히 100% 지금 가져가고 있고 이런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주가는 안 좋아.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약할 때 미리 잡아놔 버리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정말 이 하나엔진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선 섹터 안에서는 지금에야 오늘 뭐 대장 역할도 하고 힘이 좋아졌지만 4등주, 5등주, 6등주까지도 밀리기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나 힘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기업이 좋다라는 거를 인지만 하고 있지 들어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점 거래대금도 뭐 조선 섹터 안에서 2위로 올라오고 어차피 하나오션보다는 올라오기 어려우니까 조선 섹터 내에서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대장으로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수급도 받쳐주고 근데 주가는 뭐 5%, 7, 8% 올랐다?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조선 섹터에 대한 스토리 라인이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질 거는 너무 뻔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엔진이 만약에 그냥 올라쳐버렸어. 하나엔진을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구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계속 흐름이 좋아. 이제 그러면 하나엔진을 잡기는 부담스럽고 다른 걸 잡아야겠죠? 지금 그러면은 이 다음 선택지가 조선 섹터 내에서 결국에는 스토리 라인이 이어지는 거는 군함이 아니라 LNG선이거든요. 그럼 LNG 사업 안에서 지금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전에 다뤄드렸던 뭐 S&T 에너지 그러니까 S&T 에너지도 오늘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S&T 에너지도 못 잡아.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후보군을 미리 뽑아놓는 거죠. 뭐 한국카본, 동성화이텍, 본행제 사업원하는. 근데 본행제 사업원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더 강하게 넘어가는 구간도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LNG 사업을 하면은 본행제 수요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쪽보다 수요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피팅을 하는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보다도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런 본행제를 하는 기업이 지금 동성화인텍이랑 한국카본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얘네 기업 분석을 미리 다 해놔야겠죠. 한국카본이 동성화인텍보다는 조금 더 모멘텀이 좋아요. 왜냐? 시장 점유율이 7대3 정도로 훨씬 더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최근에 1조 돌파했다가 살짝 눌렸죠. 9,800억대. 그리고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7,600억대.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따지자면 최근에 상승률도 그랬고 작년부터 이어온 상승률도 그랬고 동성화이텍이 시장 점유율 대비해서 많이 따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성화이텍이 지금 기자재를 하나를 본행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카본에서 물량을 떼오는 게 있어요. 얘네 동성화인텍 매출이 올라오면 한국카본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카본은 동성화인텍이 잘 나가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존에 강했던 건 동성화인텍이니까 올해 초에 본행제 쪽 다뤄드릴 때 동성화인텍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한국카본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거든요. 나는 조금 그래도 편안한 자리에서 미리 잡고 싶다. 그러면 한국카본이 지금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되겠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다가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나 회전율 뭐 이런 것 대비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올라온다. 그럼 얘가 이제 대장 역할을 가져가려는 분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한국카본 비중을 확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섹터 내에 돌아가는 흐름을 미리 다 파악을 해놓고 거기에 수혜주들,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을 거의 진짜 탈탈탈 터는 느낌으로 다 파악해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움직여주는 순서대로 갈아타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게 조금 편하죠. 확실하게 스토리라인이 좀 길게 빠지는 섹터를 정해놓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뭐 ABL 바이오 이제 100% 넘겼으니까 그 다음 걸 보자면은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좀 길게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키트루다냐 ADC냐 이 양쪽이 붙었을 때 같이 병용해서 가져갈 쪽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플랫폼사가 비만 치료제 쪽으로 빠지는 쪽을 감안한다면은 비만 치료제 플랫폼사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도 잘 캐치를 해야겠죠. 근데 방금 제가 이거 실수로 얘기를 해버렸는데 네, 사실 비만 치료제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멤버십 분들은 이미 진입을 하고 있는데 뭐 무료로 공개해드릴 만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노이즈가 스크래치가 났다가 그 스크래치가 이제 덮어지는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는 올릭스 같은 종목 지금 괜찮습니다. 오늘 조금은 올랐던 것 같은데 오늘 1.77% 지금 마감하려는 게 51,800원이거든요. 이 자리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정고점이 64,000원이기 때문에 하게 되고 최근 수급도 좋고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가 어찌됐든 최근에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계속 분위기를 끌어가 주게 되고 그럼 그쪽으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틀어주는 쪽이 이제 올릭스 같은 이런 애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조금 다루기가 편하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바이오 플러스랑 D&D 파마텍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D&D 파마텍은 이제 급등을 했죠. 이 자리에서 못 잡아요. 바이오 플러스는 아직 좀 편안한 자리인데 얘는 플랫폼사 개념보다는 이제 필러 쪽으로 조금 수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뭐 바이오 플러스도 그냥 천천히 길게 가져가겠다 하면 괜찮은 선택지고 바이오 플러스 지금 7,820원. 네, 아직은 눌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 살아날 때 진입해도 되고 따라타는 게 자신 없으면 그냥 미리 잡아놓는 게 낫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바이오 플러스나 올릭스 이런 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조금 난이도 있는 투자를 원한다. 그러면 멤버십 들어오시면은 저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같이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약 쪽은 흐름이 조금 나눠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대응도 조금 까다로워요. 최근에 이제 멤버십 쪽에서 플레이가 나왔던 게 온코니 테라피틱스였죠. 네, 어제 급등해줬고 오늘 다시 이제 조정 구간 들어갔는데
이런 애는 너무 길게 끌고 가고 반복적으로 하기보다는 한 번만 먹고 나오는 게 깔끔하고 자리 확실히 주면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조선, 제약 뭐 이 정도만 다뤄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섹터를 잘 타는 게 중요하니까 뭐 다른 섹터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똑같아요 사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뭐 저희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꼼꼼히 다 챙겨보시지 못할 거란 말이죠. 저도 뭐 구독해놓은 채널들 영상을 다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면은 전력 인프라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전 잘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다시 살아나는지 살아나면 저희 채널에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반도체 쪽은 저는 지금 지난번에 엔비디아 리뷰도 해드렸지만 좀 시장 분위기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확실히 미장이 어느 정도 같이 움직여줄 때 움직이는 흐름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통화정책이 나오기까지는 바로 어제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 나왔죠. 지금 트럼프랑 연준이랑 너무 지금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월도 고집 어지간하거든요. 역대 의장 중에서 가장 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상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달러를 찍어주기 전까지는 나스닥을 들어올릴 힘이 부족하다. 계속 조정받을 수 있는 명분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뭐 내일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올 텐데 뭐 굳이 피해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굳이 한다면은 여전히 저는 그냥 팔란티어만 계속 조금씩 모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도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뿐더러 이게 돈도 좋고 다 좋지만은 주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은 사실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벌어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정해진 미래 가치와 정해진 흐름 안에서 좀 안전한 선택지로 순환매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없이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구독자분들 위해서 오늘 열심히 좋은 기업들을 미리 찾아놓고 있을 테니까요. 네, 도움 되셨다면 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